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UN 아동기금 그리고 식량농업기구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23년 세계 식량 안보와 영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 인구의 45.5%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죠. 영양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요. 오늘은 북한의 농업과 또 식량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농업의 1인자라고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파악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차근차근 풀어가고요. 이번에는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 신다은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유니콘 기자단 활동을 하겠죠? 관련해서도 이제 수업도 좀 들어보고 네. 아무래도 가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사실 가을이라서가 아니고 요즘 다이어트가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참 극적으로 대비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북한 농업을 연구하세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농어촌공사가 북한 연구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993년부터 이제 북한 농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고요. 저희 농어촌공사의 특성상 생산 기반이 주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생산 기반이라고 하면 뭐 관계 체계라고 해서 이제 관계 수로 있지 않습니까? 물을 옮길 수 있는 길. 그래서 이제 수로라든가 그다음에 저수지, 그다음에 간척지 이런 것들을 저희 공사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에 맞게 저희도 북한 연구를 농업 생산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농어촌 분야도 그런데 북한의 곡물 생산량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우리가 연구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를 항상 저희가 연구할 때는 주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서 공개하고 있는 영상이나 관련 자료. 두 번째는 북한이 텔 주민 인적 정보 그걸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위성 영상 분석. 실질적으로 올해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량 그러면은 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쌀, 옥수수, 뭐 밀보리, 대두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곡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곡물 수요량이 북한에는 56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는 최소량. 그 정도 있어야지 굶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북한의 생산량은 460만 톤에서 480만 톤 정도 수준. 뭐 세 끼 먹어야 될 거 두 끼 먹고 막 그래야 되는 그런 거네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늘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항상 대체로는 네. 배가 고픈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로 나가는 보고서에는 원조를 받아야 되니까 부족하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부 사람들이 보는 네. 데서도 사실 뭐 농사가 잘 안 됐다, 부족하다 이거 인정하는 보도가 있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국제사회에 내보낼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반대로 국내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이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외부에 대한 대북 제재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대북 제재. 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에서 농민들의 사상성이 투철하지 못해서 네,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코로나19 때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김정은 체제가 사실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계획적인 정치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대표적으로 시장화를 활성화시키는 조치, 그다음에 시장화를 활성화시키면서 외부에 있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4, 15, 16년에는 북한이 굉장히 시장화가 활성화가 되고 엄청난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문제는 2016년부터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핵 개발을 했고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국제사회 제재가 한층 강화가 됐죠. 그러면서 사실상 무역이 점점 약해지고 무역이 약해진다는 건 결국에 위기로 작용이 됐는데 여기에 코로나19가 더 입혀진 거죠. 코로나19가 더 입혀지면서
기본적으로 무역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때 뭐 보니까 평양 같은 데는 네. 대도시인데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맞습니다. 예. 그 시점이 결국엔 힘든데 더 힘들어진 상황이 이제 겹쳐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가을인데 최근까지도 너무 더웠어요. 네네. 북한도 기후 이상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심하게 기후 북한도 위기를 그래요? 겪습니다. 네. 어.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는 한반도 기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북쪽도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그 기후가 바뀌는 거에 대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한국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시스템이 정착이 시스템이 어느 됐죠. 정도 네. 정리가 되고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 왔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옛날에 만들어진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생산 기반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네. 배수를 못하게 되고요. 가뭄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물을 제때 공급을 댐이 못해요. 막 제대로 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번에 침수가 됐잖아요. 엄청나게 홍수가 네네,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그 면적이 한 7,800헥타 정도가 됩니다. 아. 규모가. 그리고 여기에 무너진 이제 농경지만 한 4,000헥타 이상이 나옵니다. 5,000헥타 가까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생산량만 해도 1만 톤 정도가 됩니다. 물론 1만 톤 그러면은 큰 숫자는 아닙니다. 북한이 460만 톤에서 480만 톤을 생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10,000톤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는데 신의주 전체, 신의주하고 그다음 의주군 전체 인구가 한 25만 명, 28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1년치 먹을 수 있는 양곡이 손실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물자 이동이 우리만큼 편하지 않기 자유롭지가 때문에 않죠. 끊겼을 때는 굉장히 네. 심각하고 심각하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네. 식량난이 있는 사회에서 산다는 건 참 힘들겠다 싶은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체감이 잘 안 됐었는데 아까 수치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실감이 되는 것도 같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생각은 북한은 조금 다르게 선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재작년에 제가 봤던 거는 자연재해나 이런 거 없이 풍작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풍작하다의 의미는 이제 좀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풍족하다, 모두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네. 의미인데 좀 막상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생산량은 좋습니다. 그래요? 네. 다 누가 먹었나요? 맞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누가 먹나? 북한 당국이 취했던 조치가 신양곡 정책이라는 걸 취합니다. 이 신양곡 정책이 기본적으로 농업에서 생산이 된 식량은 국가가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는 농민이 먹고 나머지 일부는 공장 기업소의 배급용으로 돌립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기본적으로 걷어들여야 될 수매 계획이 제대로 안 거칠 것 같다라고 해서 나온 게 신양곡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양곡 정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를 한 게 수매 계획을 철저하게 수행해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곡식이 많이 생산되던 적게 생산되던 수매량을 먼저 가져간다는. 나 무슨 조선시대 얘기 듣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무겁게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국가가 먼저 가져가 버리면 아이고야. 농민들하고 실제 노동자들한테 돌아갈 분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도 이제 통일 담당했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예. 많이 알게 돼요. 그 북한 배급 체제가 상당히 망가졌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코로나19도 끝났고 뭐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 저희가 사실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배급제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국가를 다 가져갔다고 한 네.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군인, 관료, 행정관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식량을 필요로 하고 환장하겠네요. 그리고 가격이 원래는 국정 가격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이걸 시장 절반 가격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공급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월급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중요한 건 중앙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말고 일반 지방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지방에 살면서 농촌 가까운 데 살아도 걷어들일 먹을 수 있는 게 게 없는 거예요. 없으면 또 돈 주고 사 먹는 건가요? 그렇죠. 비싸겠는데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시장의 곡물 가격.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곡물을 못 팔게 금지를 시켰어요. 네. 그러면 이 시장에 나오던 곡물이 시장에서 못 팔게 되니까 안 시장이 돼버려요. 장마당에서 곡물을 못 네, 팔아요? 못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쌀 있어요? 물어보고 아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와서 쌀을 집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에 먼저 갖다 줘서 파친코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먹을 쌀이 없다고. 지금 같은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고요. 생산량이 저조하다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반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네. 반면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1990년대 당시에 2천만 명이 돌파했어요. 근데 지금 2,6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를 가지고도 곡물이 사실은 좀 부족한데 지금은 600만 명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량은 그때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습은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꽃제비 그렇죠. 생활을 하셨다고. 네. 제가 뉴스 앵커를 하면서 가장 봤던 화면 중에 충격적인 화면이 네. 꽃제비를 포착한 거예요. 그렇죠. 손톱도 이렇게 길고 그렇죠. 머리도 풀어헤치고 좀 위생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요? 사실 처음에 꽃제비 생활을 접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으면 네.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수단을 익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꽃제비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90년대 경제 위기 때 발생을 했다라고 하지만 꽃제비는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분도 사연이 참 많은데 지금 북한 주민들 삶의 상황이 어떤지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농업과 식량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 통일 담당.